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 생각. 이 안지나 서나 트로트 생각의 코너의 그 시그널 음악이 들을 때마다 요즘 트렌드와 제일 잘 맞다 싶어요. 요즘은 뭔가 복고 느낌으로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겨운 게 인기잖아요. 카페든 식당이든 겉은 그런 느낌인데 또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 고급지고 알찬, 이런 걸 두고 좀 힙하다라고 하죠. 손트라에서 힙하기로 소문난 코너,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런 게 인기일까? 요새는 밖에는 다 레트로해지고 다시 또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막 촌캉스 이런 것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좀 구옥에서 뭐 카페 이런 거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또 엄청 세련된 느낌. 맞죠. 그냥 저도 저번에 강원도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숙박 시설을 한번 봤는데, 거기 마을 자체가 한 120년 정도 된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나무도 그렇고 그 틀 자체도 그렇고 오늘 막 조선시대 때부터 막 이렇게 그렇게 내려온 그런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밖은 그런데 들어가니까 안에는 그냥 신축 건물이에요. 완전 새로 호텔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묘한데 뭔가 그냥 촌캉스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실제 진짜 촌캉스를 예전 막 구식 건물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뚜막에서 밥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막상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감성을 감성만 느끼고 싶은. 네, 감성만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거가 또 유행인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이게 재밌어요. 돌고 도는 게. 자, 우리 시작은 좀 장난스럽게 힘을 빼고 들어가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정말 알찬 이야기들 가득합니다. 네. 이번 주 가요계 뉴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해가 바뀌자마자 전해진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가수 임재범 씨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올해가 40주년, 그리고 얼마 전에 딱 콘서트를 했는데 맞아요.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86년도에 데뷔해서 올해 40주년이고 지금 40주년 투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네. 공연이 다 끝나면은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였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걸 불사르고 노래할 수 있을 때 내려오는 게 팬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떠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팬들은 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팬들이 놀랄까봐 걱정된다면서 자신이 떠난다고 해도 세상 속에서 같이 숨 쉬고 있을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공연 끝날 때까지 응원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같은 가수로서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는 날이 있겠죠. 한 97세 정도에. 근데 한참 넘은 거죠. 근데 은퇴할 때 이 질문을 받으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냐라는 네. 질문. 자, 임재범 씨는 그 질문에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그래도 노래는 잘했던, 노래로서는 괜찮았던 친구, 그렇게 이야기가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노래로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고였죠. 86년 신화위로 데뷔했는데 지금 올해 8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대구에서 시작한 마지막 투어 공연이 인천, 서울, 부산, 수원, 고양, 광주, 울산, 창원까지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이제 이 콘서트가 끝나면 은퇴를 하겠다. 네. 물론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참 이게 미리 또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이게 같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공연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제목은 김연자의 인상적인 인터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맹활약했던 원조 한류 스타 가수 네. 김연자 씨가 최근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네.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소개합니다. 네네. 일본인이 K-팝 그룹을 쫓고 한국인이 J-팝을 일본어로 흥얼거린다, 그런 얘기를 와. 하시면서요. 예전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는데 지금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김연자 선생님 하면 거의 뭐 1세대 이제 일본에 가서 또 네. 한국 K 음악을 가장 그쵸. 먼저 이렇게 막 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깊이 있던 일본 활동을 하신 김연자 선생님의 말이어서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연자 씨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레코드사 오디션을 네.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일본어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네. 엔카 특유의 꺾기 창법, 발성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가수로서 레벨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네. 하셨고요. 예전엔 사실 일본 음악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98년도에 한일 공동선언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이 되고 교류가 확대되는데 인터뷰에서 아주 멋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소개하면요. 네. 문화 교류가 조금씩 확대돼서 상호 인식도 바뀌었다. 정치가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그 안을 채워나갈 때 진정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노래 음악 쪽으로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진짜 더 풍성해질 거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TV나 이런 데서 일본 음악을 듣게 된 게 얼마 안 안 됐어요. 맞아요.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되게 많이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고 네. 이어서 이분은 늘 대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작곡가에 이어서 기획사 대표가 되시는군요. 네, 바로 장윤정 씨 얘기인데요. 네. 장윤정 씨가 기획사를 차리셨대요. 네. 사실 기획사 준비한 건 오래됐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봐야 하고 그 절차들을 다 거쳐서 차리게 됐고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싶은 마음에 차렸대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트로트 가수를 하려고 한다. 또 요즘에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는 가수를 직접 좀 키워보고 싶어졌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윤정 씨의 이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가수로 이분을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1호 영입 대상은 이분인가요? 아, 그 남편 도경환 아나운서. 네, 네. 안 그래도 도경환 씨가 네. 그 얘기 듣고 나는 그 얘기 하셨대요. 근데 남편이 아내 회사 소속으로 들어오는 게 그림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회사 가라고 하셨대요. 네. 그랬고 사실 아직 회사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는데 네. 장윤정 본인도 지금 신나는 거 반, 걱정 반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 워낙 꼼꼼하고 또 다재다능하신 분이라서 후배 양성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이 그 일은 일 프로페셔널이거든요, 두 분 다. 그러니까요. 일적으로는 서로 터치는 많이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육아에 있어서는 네네네. 또 우리 도경은 씨가 진짜 잘해요. 오. 정말.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오.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애들이 장윤정 씨보다 도경은 씨를 더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사장님이죠. 우리 장윤정 사장님의 노래 한 곡 들을까 하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이 노래 들을까요? 오랜만에 어부바. 장윤정의 어부바 듣고 올게요. 장윤정의 어부바 듣고 왔습니다. 언제나 선화 트롯 생각 최근 가요계 소식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년 1월이 되면 꼭 생각나는 가수가 있죠. 네, 바로 김광석 씨입니다. 네. 이분이 1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 1월 6일이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벌써. 1964년생이신데 84년도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으로 데뷔해서 동물원 밴드도 있었고 또 솔로 활동도 하면서 네. 통기타 음악의 마지막 전령 또 대학로 문화의 기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향년 33세에 이제 돌연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30년이라니 이게 떠난 지 3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현재 진행형 느낌으로 계속 언급되기도 하고 그의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어서 네.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김광석을 기리면서 가까운 가수들도 늘 행사를 하는데 30주기 기일을 이틀 앞둔 4일에 1월 4일에 강승원, 박학기, 유리상자, 알리 등등 이분들이 김광석과 인연이 깊었던 대학로의 공연장 아르코 꿈밭 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과거 김민기 씨가 운영했던 소극장 학전에 바뀐 이름인데 김광석 씨가 학전에서 무려 1000회 공연을 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월요일만 쉬고 평일,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매일 하루에 2회씩 해가지고 1000회를 만들었었죠. 일주일에 거의
그냥 하루만 쉬고 매일이면 그것도 하루에 2번 공연을 해서 1,000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가수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다 공감할 거예요. 약간 인간의 경지가 아니다. 이걸 해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한 이 기록이고 그래서 이제 김광석의 30주기를 좀 추모하면서 추모 사업회가 있는데요. 가수 강승원 씨가 회장이에요. 네. 그래서 연내 재단을 설립해서 추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고 우리들의 2세, 3세까지 김광석 노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역시나 공연 콘서트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또 여러분 4부에서 함께 할 테니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알고 들으면 같은 노래도 더 좋아진다. 노래 듣는 재미를 쭉쭉 올려주는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소식 공연 콘서트의 달인 누구를 지금 얘기했던 거죠? 오늘 마지막 주인공 이문세 씨인데요. 이분이 2025년 한 해 동안 공연 누적 관객이 14만 명이라는 소식입니다. 14만 명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공연을 하신 거예요? 1년에 걸친 전국 극장 투어 시어터 이문세 시즌 4가 전국 22개 도시에서 총 59회 공연 진행하면서 9만 8천 명을 동원했고요. 네. 이후에 미국 뉴저지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순회하면서 7년 만에 해외 공연까지 했어요. 와. 그리고 또 작년 11월부터 이문세 더 베스트라는 아레나 투어를 시작해서 광주, 서울, 대전 등에서 4만 명의 관객을 추가 동원했답니다. 이게 언뜻 공연을 많이 하면 뭐 꾸준히 하면 뭐 관객이 많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네네. 점점 공연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관객이 많아야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야 공연도 많이 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 흥행 보증수표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지금 이문세 더 베스트가 부산에서 열렸고요. 1월 네. 24일에 대구에서 마지막 이 더 베스트 공연 앞두고 있는데 꾸준히 관객과 호흡하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이어가는 레전드의 행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문세의 공연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공연을 오프라인으로 가서 보기가 참 힘든 세대이고 네. 그냥 모든 게 다 OTT나 이런 데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막상 공연장으로 가기가 공연장을 향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하루를 다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고 그리고 뭐 저 또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또 꾸준히 해야지 이렇게 레전드 분들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세상 배우게 됩니다. 네. 그저께 또 김장훈 씨도 나와서 공연의 신이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 우리 이문세 선생님도 역시 신입니다. 잠깐만요. 왜요? 퀴즈 풀고 가라고요?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까요? 자, 오늘도 정답을 거저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문세. 자, 우리 MBC 라디오의 DJ이기도 하죠. 바로 옆 채널, 바로 앞 시간에 방송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게 오늘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이문세 씨 프로그램의 제목. 네, 참고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별밤은 아닙니다. 네, 별밤은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 진짜 거저드리는 문제인데요. 이문세 씨가 매일 오전 11시에 91.9 FM4U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힌트를 뭐 어떻게 더 드려야 될까? 그냥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삐리리리 이문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꽃바구니 선물 드립니다. 정답 문자 보내시는 동안 우리 이문세 DJ의 노래 듣고 싶네요. 우리 6687님께서도 신청해 주셨는데 임신 5개월 차 늦깎이 임산부예요. 엄마랑 오랜만에 점심 먹고 집
집에 갔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임신해보니까 엄마 마음도 잘 알 것 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문세의 옛사랑 신청합니다 했는데 우리 함께 음악 듣고 오시죠.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노래 이야기로 빠질까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자, 앞서 김현자 선생님의 일본 언론 인터뷰 보면서 네네. 우리 가요의 일본 진출사를 한번 돌아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이야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거침없이 나가지만 오랫동안 세계 2위 일본 시장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수들의 일본 진출, 물론 김현자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계보를 보자면 첫 가수가 또 계시죠. 바로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사랑이라며 패티김의 못 잊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광복 이후에 우리 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간 가수가 바로 패티김 쌤인데요. 1960년 2월 이때는 한일 문화교류 자체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네. 패티김 쌤이 당시 나이가 22살. 근데 패티김의 공연을 본 일본의 NHK, AFKN 방송국 직원들이 네. 일본 진출을 제의했다고 해요. 이게 참 대단한 게 문화 교류 자체가 없던 시절에 일본 쪽에서 먼저 이렇게 와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3개월 동안 전국 투어를 열었는데 팝송도 부르고 한복 차림으로 장고춤을 추면서 아리랑 노래도 하고 뭐 그랬대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패티김 쌤 얘기입니다. 한국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깔보고 사생 결단의 심정으로 일부러 키가 더 커 보이게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고개도 빳빳이 들고 더 도도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했대요. 네. 결국 일본인들도 이 빼어난 실력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당당하면 또 패티김 선생님인데 뭔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그려지죠 뭔가. 네. 패티김 참 훗날 외국에 나가서 차별과 무시를 받으니까 진짜 애국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웃기도 했는데 네. 현지에서 음반도 여러 장 냈는데요. 61년 5월달에 귀국해서 일본에서 돌아온 패티김 귀국쇼 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리사이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는 다 한 거죠. 그러게요. 최초로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일본 활동을 했던 패티김. 그 다음은 역시 또 이 이름이 빠질 수 없죠. 백섬에 봄이와 이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첫 번째 가요 스타는 네. 역시 조용필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리메이크해서 일본에서 성공한 이성애가 있긴 있었는데 네네. 이 인기를 지속하면서 널리 사랑받은 가수는 80년대 조용필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노래는 저도 그 일본 갔을 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그 일본어로도 막 불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꽤 일찍 진출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하셨잖아요. 네, 82년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 미워 이거를 일본에 내면서 진출했고요. 그 해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 15개 도시에서 수훈회 공연을 했었고 네. 84년에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골든디스크상 수상, 86년에는 추억의 미아 1이 1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또 한 번 골든디스크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냥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거의 탑 가수로 그냥 일본에서 나름 주름을 잡았다 할 수 그쵸. 있네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행사 중 하나가 연말에 열리는 NHK 방송국의 홍백화 합전인데 네. 여기 외국인으로서 처음 출연한 가수가 조용필이었어요. 87년 첫 출연 이후에 4년 연속 출연하면서 인기를 증명했고 네. 우리 막 KBS 가요대상에서 2원 생중계로 취재를 나가고 그랬는데 98년까지 일본에서 꾸준히 공연을 열면서 활동하다가 2013년도에 19집 헬로를 발표하면서 15년 만에 다시 일본 공연을 열어서 화제를 모았죠. 와 이게 참 그냥 저희가 아는 왜 조용필 선생님이 왜 가왕 조용필인지 맞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면 알수록 정말 더 대단하시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노래 마저 들으시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어서 한국 가수의 일본 진출기 패티김, 조용필,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주자 누구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서 흥겨웁게 춤을 춥시다. 괴로운 일 노래하며 춤추며 개은숙의 노래인데요. 네.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어요. 네. 개은숙 씨는 1979년 이 노래하며 춤추며로 많은 사랑받으면서 한국에서 먼저 스타로 떠올랐고 이듬해 MBC 10대 가수상에서 신인 가수상을 받았는데 85년도에 오사카의 모정이라는 노래로 일본에 진출해요. 앞서 얘기했던 NHK 홍백화 앞전에 무려 7년 연속 출연하면서 인기를 증명했고요. 일본 유선 방송 대상에서 그랑프리 최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홍백갑 전에 먼저 나간 거는 조용필이었지만 더 오래, 그리고 7년 동안 매번 나간 거는 또 개은숙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인보다 엔카를 더 잘 부른다. 아, 그 정도로. 네, 그런 칭찬을 받았고 네. 일본 음악계의 전설이 있어요. 미소라 히바리. 이 이후에 최고의 엔카 가수다. 그런 극찬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에 일본 엔카 가수들은 좀 청아하고 간드러지는 창법이 있었다면은 네. 개은숙 씨는 특유의 허스키하고 굵은 창법으로 노래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줬고 사실 엔카 가수기 때문에 종합 인기 차트인 오리콘 차트에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종합 차트에 톱 10에 들어간 곡도 있어요. 아, 오리콘 차트. 엔카 가수로서. 엔카인데 엔카 차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가라오케에서는 일본에서 개은숙 노래가 정말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와, 이제 남자 탑은 조용필, 그리고 또 여자 탑은 또 개은숙,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죠. 오늘 이야기에 힌트를 준 네. 바로 김인현자 선생님. 푸른 저녁길에 하나둘 순둥꽃이 피면은 김연자의 수은등인데요. 네. 김연자 선생님 오리콘 엔카 차트에서 1위 곡이 15곡이래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네요. 1977년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는데 네. 별로 히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3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고 일본 활동을 접고 한국에 돌아오는데요. 한국에서 노래의 꽃다발 이 노래가 성공하면서 가수 인생의 꽃을 피웠고요. 다시 일본에 간 게 88년 아침의 나라에서 이 노래를 이제 일본어로 번안을 해서 발표하고 맞아요. 히트하면서 일본 성공 시대가 열렸고요. 네. 엔카 차트를 15번이나 정복하게 됩니다. 와, 그만큼 이게 와, 어떻게 노래 제목 따라간다 했는데 노래 꽃다발에 이어서 진짜 꽃이 피면서 그러니까요. 70년대 일본 무대를 시작했고 오히려 80년대 후반에 다시 진출하면서 더 큰 성공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홍백화 합전에도 3회 출연을 했고 이분이 유명했던 건 일본에서 활동할 때 늘 한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복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주는 심리적 갑옷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김현전 선생님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마이크를 입에서 이렇게 멀리 멀리 하는 떨어뜨리는 거, 네. 블루투스 창법. 네네. 이걸로 일본에서도 엄청 화제를 모았고 본인 스스로도 한국과 일본 두 개의 고향을 가진 가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참 근데 이렇게 블루투스 창법이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얼마나 그렇게 정말 하시는데 놀라워요. 블루투스 창법도 있고 이거 모짜렐라 치즈 그 창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늘어난다고. 저 노래방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되는지 안 들리죠? 안 들리더라고요. 그거 할 때 우리 음향 기사님들이 어유 이러면서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노래 수은등 조금 더 듣고 오시죠. 자, 우리 가수들의 일본 진출 계보.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K-팝이 이제 전 세계로 뻗고 이제 또 물론 일본 활동들 다양한 가수들이 다 가능했던 게 물론 이분들이 계시지만 또 이 가수가 있었기에 또 가능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트로트는 아니지만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어둠 속에 이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서 소리 없이 되게 젊은 목소리네요. 그러게요. 정말 풋풋한 목소리인데 네. 빠질 수가 없죠. 보아의 넘버원이고요. 네. 한일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한일 문화 교류가 확대되면서 일본 음악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오리콘 종합 차트 1위 그리고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 개최 주요 시상식 수상 다양한 기록 갖고 있고요.
오리콘 종합 차트에서 1위 앨범이 6장, 홍백과 합전 6회 연속 출연, 일본 내 누적 앨범 판매량이 700만 장이 넘는 등 명실상부 일본에서 이야. 가장 성공한 한국 가수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700만 장을 어떻게 팔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물론 한 가수 개인의 성공도 컸지만 그 보아의 일본 진출 성공 이게 그 뒤숱한 아이돌 가수의 일본 진출에 힘을 오히려 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동방신기, 소녀시대부터 지금의 K-팝 가수들까지 네. 일본을 넘어서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한 그런 선구자적인 인물로 평가받고요. 네. 공인된 별명이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별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25주년을 맞았었는데 25년 동안 있었던 SM을 떠나서 이제 새 출발을 한다고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고 싶고요. 일본의 학자들이 보아의 활동 이후에 K-팝이 일본에서 폭발력을 발휘한 거 맞다. 근데 그 토대를 마련한 거는 명백히 앞서 소개한 조용필, 김연자 등등 엔카 장르에서 활약했던 선배 가수들의 공도 있다. 왜냐면은 물론 있죠. 이 선배 가수들의 활동이 일본 대중에게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전달한 문화적 전파였다는 거죠. 그 말 즉슨 이제 한국에 대한 약간 그 음악에 대한 그 호감도가 이미 증명이 축적이 됐었던 되고 거고 있었던 축적이 거죠. 됐고 네. 그게 막 이제 거부감이 들 정도로 본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누구야 이러면서 맞아요. 다 이게 그 문이 열린 거죠. 네. 결국 지금 우리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도 길게는 1960년대 때부터 꾸준히 이어진 우리 선배 가수분들의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 활동이 자양분이 저에게까지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열심히 해서 저의 활동이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또 자양분이 되길 네. 그런 바람을 그럴 갖고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노래 마저 들으면서 인사를 할까요? 좀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운데 오늘도 또 즐거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이따가 인사하는데요. 그래요? 아직 퀴즈 정답 안 했기 때문에. 정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 있어요. 네. 이따 뵐게요.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오늘 정민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잠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공연의 왕이자 명 DJ 이문세 그가 매일 아침 11시에 FM4U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문세에게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하고 노래 촥 나가면은 그것만으로 너무 멋있죠. 너무 좋네요. 자, 선물 받으실 5분. 네, 5202번님, 6219번님, 6979번님, 이정호님, 고태곤님,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또 응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몇 개 좀 소개해드릴게요. 8129님, 저 2시에 문해교사 면접 수업 시험 봐요. 너무 떨리는데 시험 잘 보라고 힘을 넣어주세요. 제발요. 네. 잘 보세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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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십니다. 자, 8025님. 네, 8025번님, 대전 시내버스 협진운수 모든 분들 화이팅 외쳐주세요. 우리 협진운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0719님도 손트라 들으려고 라디오 샀어요. 오늘 처음 게시했어요. 차 안에서만 듣다가 내리면 궁금하고 아쉬워서요. 오늘도 많이 춥네요. 따스한 마음들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라디오를 직접 요새 구매하셨군요. 구매를 와. 하셔. 라디오 요새 너무 약간 귀여워요. 현대식 약간 라디오가 있나 봅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다 휴대폰 하나씩은 있잖아요. 또 스마트 라디오 어플 또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무료로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환영입니다. 자, 오늘 정민재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